한국 콘텐츠 제작 생태계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 한편이 스포츠 예능이 거대 방송사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팬덤의 힘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만을 무기 삼아 홀로 서기에 성공한 이야기. 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은 단순한 스핀오프가 아닌 콘텐츠의 진정한 소유권과 미래 수익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바로 불꽃야구의 탄생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최강약으로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는 어느 순간 방송사와 제작진 간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혔다. 시작은 제작비 정산과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었다. JTBC 측은 실비 정산 방식에 따라 사용한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시바는 예산을 절감할수록 제작사의 몫이 커지는 청액계약, 즉 턴키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첨의 한 대립은 단순한 회계적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를 누가 만들고 그 가치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뿌리 깊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프로그램의 포맷과 브랜드 전체를 방송사 소유로 보는 JTBC와 방송 영상의 콘셉트, 출연자 네트워크, 팀 구성 등 기획의 핵심 자산은 제작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스튜디오 시반의 논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갈등은 거대한 미디어 기업과 콘텐츠 독립군 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의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시반은 주요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며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감행했다. JTBC는 법적 조치, 영상 삭제 요청 등으로 맞섰지만 그들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변수가 등장했으니 바로 팬덤의 움직임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선 행동하는 지지자로서 콘텐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독립을 선언한 불꽃야구는 곧바로 재정적 생존이라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전통적인 방송 제작 방식에 익숙한 이들에게 디지털 기반의 야구 예능은 가늠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었다. 실제로 불꽃야구의 제작비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고척 스카이돔과 같은 대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리미엄 경기의 경우 한 경기에만 약 9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구장 대관료, 출연진 인건비, 중계 시스템, 마케팅 비용 등 수많은 항목을 아우르는 금액이다. 10수 경기로 구성된 시즌 전체 제작비는 총 110억 원 안팎으로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의 투자다. 그러나 불꽃야구는 이 거대한 제작비를 전통적인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이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대기업 스폰서십, 간접 광고는 물론 직접 관람 티켓 판매, 굿즈 판매, 그리고 유튜브 슈퍼챗 후원에 이르기까지 수익 창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고척돔 만석 기준 한 경기 티켓 수익만으로 6에서 8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고 12만 9천 원짜리 유니폼은 순식간에 품절되며 열성 팬덤의 막강한 구매력을 증명했다. 단순 계산으로 적자 혹은 손익분기점 부근의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직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송 예능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실험이었다. 불꽃야구의 생존 전략은 단순히 재정적 모델의 혁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들은 방송사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한 플랫폼 전략을 구사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유튜브였다. 2022년 5월 5일 첫 화가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단 8일 만에 314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고 동시 시청자 수 23만 명을 돌파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는 단순한 바이럴 성공을 넘어 콘텐츠를 기다리고 시청하는 약속 시청이 가능한 강력한 팬덤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튜브 단일 플랫폼에 만족하지 않았다. 케이블 방송사 SBS 플러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송의 신뢰도와
더 넓은 스폰서십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특집 야구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방영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케이블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1.5%의 시청률과 젊은 층 타깃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팬덤 기반 콘텐츠가 TV 채널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광역시와의 협약을 통해 한반 야구장을 자체 브랜드인 파이터즈 파크로 명명하고 제작 인프라를 내재화한 것은 가히 신의 한 수였다. 이 협약은 장기적인 제작비 절감은 물론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외부의 법적 압박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했다. 유튜브, 케이블 방송, 그리고 자체 제작 인프라라는 삼각편대는 불꽃야구가 그 어떤 거대 방송사 없이도 자생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데이터로 증명되는 행동하는 팬덤이 있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콘텐츠를 직접 후원하고 확산시키는 공동 창조자였다. 유튜브 채널은 런칭 이후 누적 조회수 1억 6천만 회를 넘겼고 라이브 방송은 매회 20만 명 이상의 동시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디지털 스포츠 예능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라이브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팬덤의 직접적인 지갑 후원이다. 첫 라이브 방송에서만 618만 원의 슈퍼챗 후원금이 쏟아졌고 시즌 전체로는 약 1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직접 후원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팬들이 콘텐츠에 얼마나 깊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TV 채널에서의 성과도 놀랍다. SBS 플러스에서 방영된 불꽃야구는 케이블 평균 시청률의 2에서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으며 특히 2449세 타깃 시청률이 1.2%에 달했다는 사실은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데이터였다. 이는 기존의 시청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팬덤 몰입도와 행동 지수에 기반한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제시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화제작이 아니라 시청률, 조회수, 매출, 후원 등 모든 지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축된 성공 사례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성공 공식을 가진 불꽃야구의 시즌2는 과연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의 문제다. 불꽃야구는 이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팬덤은 조직화되었고 수익 모델은 자생력을 갖추었으며 대전시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 인프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다. 바로 JTBC와의 법적 분쟁이다. 이 소송의 결과는 시즌2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만약 법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불꽃야구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유지하며 유튜브와 SBS 플러스 같은 파트너와의 협업, 그리고 파이터즈 파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팬덤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와 같은 대형 OTT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장시원 PD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불꽃야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한다. 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팬들이 티켓을 사고 굿즈를 구매하고 경기를 시청하고 후원하며 심지어 커뮤니티까지 형성하는 자체 유료 구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스포츠, 지역사회, 기술, 그리고 팬덤이 융합된 하나의 거대한 독립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